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역사의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는 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죠. 특히 청산되지 않은 역사적 불의가 우리의 오늘을 옥죄고 오늘을 왜곡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정권이 강행 중인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주체의 면면을 보면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화라산 같은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제2의 반민특위를 자임하며 70부 대하 다큐 사명을 기획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가 분단 현실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우리 시대의 양대 과업을 어떻게 가로막고 지연시키는지를 알려주시는 것까지를 사명으로 삼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또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 정의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70부 대하 다큐 사명이 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시민 크라우딩 방식으로 잘 모여져서 원래 의도했던 제2의 반민특위를 시민의 힘으로 추진한다는 그 취지가 잘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 정권 몰아내자. 예, 전체 다 하고 뒤에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합니다. 예, 그거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민족하게 박근혜는 물러나라. 전 구호를 다 하는 걸로 금방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좀 몇 앉아주시면 번째나 허락했습니까 제가? 앞에 좀 전 앉아주시면 구호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중 총궐기로 민중세상 열어가자. 은자는 그거 요 손에 드는 거를 부쩍 한번 들어봅시다. 부쩍 한번 들어보시죠. 요러면 그림이 나올란가 못 잘란가. 더 좋습니까 기자님들? 예, 요 찍어 가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잘 내보내셔야 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이 예정 시간보다 조금 많이 기다린 관계로 기자님들 시인 대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할까요? 예. 나락골이 개판이다. 싹 가라앉자. 나락골이 개판이다. 싹 가라앉자. 싹 가라앉자. 예, 그러면 민중 총궐기 비전본부 전국 대표자 주행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나와주세요. 예, 먼저 오늘 발언이 조금 많은 관계로 기자님들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농민, 빈민 대표님과 우리 민중의 대표이신 박서금 대표님 각 네 분의 돌아감시로 바로 그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약탈하고 전 국민을 평생 비정규화하는 박근혜 노동개혁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이런 불구하고 노조 현장 이미 저성과자 제도가 시행이 되고 국립대 임금 피크 전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절차와 내용 면에서 탈법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11월 14일 민주총궐기를 하는 목적이 전 국민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박근혜 노동개혁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 파괴, 민족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저희들은 했고 이제 막바지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10월 14일 역사상 유례 없는 총파업, 총궐기 전초리로서 민중총궐기는 역사의 마음을 그날 박근혜 투쟁으로서 이제 세상에 알려낼 겁니다. 박근혜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 부문 모든 단체가 서울에서 강력한 투쟁으로서 박근혜 정권에게 미친 질주를 그만하라는 분명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성난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농민 김영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젊으신 분들이 대략 60대고 보통 평균 나이가 7, 80대, 70대 이쪽 저쪽 됩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죠. 이미 농촌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지금까지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촌과 농민은 이미 몰락했습니다. 이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가 될 때가 됐습니다. 쌀값이 지금 20년 전 쌀값으로 떨어져도 박근혜 정권은 지금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20년 전에 월급으로 살으라고 하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농업정책, 개방농업정책 잘못됐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바로 농촌에 가면 그 농민들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11월 14일 바로 잘못된 농업정책을 농민들의 들불처럼 일어나는 목소리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90인민으로 살고 있는 노조사들입니다. 역대 정권이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길거리의 노동자들, 과거에는 노동자였고 소상공인이었고 농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쫓겨나 최후의 보루인 마지막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당으로 노동상을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저희는 더욱더 탄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서민이 빈민에 나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빈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처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그런 속에 이번 11월 14일 총파업 우리 도시 빈민들도 나서게 됐습니다. 나라합니까 이게? 국민을 돌봐야 되고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국민들을 나락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처참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들도 도시 빈민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11월 14일 총파업에 함께 독자하면서 이 추악하고 더럽고 자본만을 위한 정권을 몰아내는 박근혜 정권에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도시민들의 결의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박근혜 정권은 총체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총체적 기만 정권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계획한다고 하면서 노동 제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살 지키겠다고 넓은 프랜카드로 전국 곳곳에 걸어놓고는 몇 달도 안 돼서 우리 살 밥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만 정권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역사 왜곡과
역사 조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기만 정권, 그 와중에 민중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도탄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갈아엎어서 국정을,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정의 물줄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 총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나라꼴이 말이 아닌 우리나라를 국가답게, 정부답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10만 민중 총궐기를 한다 한께는 이 박양이 오늘 간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저는 뭐 다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가는 데가 터키, 말레이시아 또 어디들 하여튼 아주 그 테러가 이 상존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또 러시아 비판 결제권에서 박근혜 안녕. 박근혜 안녕.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다들 제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예. 자, 그러한 우리 민중의 절절한 염원들을 담아서 지역에서 오신 우리 대표님들이 몇 분 계시되 근육들로 몇 분의 인사 말씀과 주정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의 문경식 전남 대표님, 영남권으로 해서 하원호 경남 대표님, 충청권으로 해서 장명진 충남 대표님, 제주로 해서 김승용 제주의장님 이렇게 네 분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발언을 많이 하시리라고 보고 안 지키는 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농민인데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얼마 안 가면 우리 농촌은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농촌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쌀 개발하면서 밥쌀 수입 아꼈다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거짓말로 약속해놓고 밥쌀용 사람을 수입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나라가 수확해놓고 팔 곳이 없어서 시군청에 쌓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서 농민들은 버스를 타고 전남에서 버스 한 대 15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용이. 그런 비용을 들면서도 우리의 생존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과 도시민들과 함께 농민들이 싸워서 박근혜 정권 반드시 심판, 처단하겠다는 결의로 11월 14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예, 경남에서 올라온 황원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사 이야기는 우리 전농 의장이 많이 듣고 경남에서는 지금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에 구속돼서 조사를 받아야 할 공중표가 애들 밥값을 뺏어가도 못해서 이제는 뭐 미국 가서 골프 쳤다고 기자회가 왜 골프 쳤냐고 하니까 공군 골프 대회까지 거꾸로 개최를 할 정도로 당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에서 진짜 노동자나 서민들이 회사는 망해가고 농민들은 갈수록 파라물 농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포장이 잘 된 농산물이 그나마 쌀입니다. 그게 20년 가격인데 다른 농산물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농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민중이 살아있음을, 농민들이 주임을 재확인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농 충남대명의장 정명진입니다. 정치가 막가파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썩은 물로 고여 있습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구석구석 썩어 골마 터진 그 썩은 물을 퍼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8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거나 비정규직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촌에서는 늙은 농민 한 명이 죽으면 빈집 한 채가 생기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꼴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민중들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14일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11월 14일을 계기로 계속 추락하던 우리 민중들의 삶의 질이 반전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지역에서 힘차게 투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루마니아를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가지고 현재까지 보니까 한 45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또 더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루마니아 총리가 사임을 하고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렇게 우리보다 민주적이거나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각이 사퇴하고 총리가 물러난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춰보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4일 민중대회 또한, 민중총궐기 또한 저들은 종북이니 빨갱이니 또 뭐 평화니 사회 질서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은 마치 언론을 통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민중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다. 민중이 가는 길이 평화의 길이다. 그 길을 막는 자는 반역 도단이다. 그래서 이번 민중총궐기를 집회 보장을 촉구를 하는 민주변호사회의 권영국 변호사님의 집회 보장 촉구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한판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나 또는 민중들의 분노가 차오를 때 정권이 숱하게 행해왔던 방식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서울 중심가에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을 완전하게 보장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강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부분을 철동같이 고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구역으로 언제부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는 결국은 국민들과 대통령의 소통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닫아버렸습니다. 우선 이 표현이나 집회 시위 자유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어느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지금 노동자, 농민, 빈민 이렇게 해서 민중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나라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이동해서 표현하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을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경찰이 아니면 이런 경찰 병력이 군주를 보호하는 마치 고리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의 평화적인
행진까지도 모두 봉쇄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자유를 스스로가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이 정권의 시기 마지막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광화문과 청와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대통령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회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또 경찰이 마치 대통령의 호위병처럼 사병처럼 행동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 방패로 군합발로 짓밟게 되면 우리 법률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최대한 아니지 100%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14일은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한 기본계급만 당일날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은 대학로에서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시민대회는 세월호, 국정화, 그 다음에 민주행동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해서 광화문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오늘 거기 집회를 준비하시는 두 단위에서 주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오홍진, 준영이 아빠께서 발언해 주실 거고요. 김종철 민주주의 국민행동 공동대표 및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이사장님이신 김종철님께서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가족협의회 준영아빠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세월호 학살 57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귀한 304명의 목숨을 차가운 바다 밑에 수장시킨 정권, 그리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권, 살아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발로 걸어서 탈출하고 물에 뛰었던 그런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8가족 9명의 미수습된 분들, 현 정권은 아직도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감추고만 있고 그 책임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에 맞춰서 1시 30분에 대학로에서 세월호와 저희 시민 그리고 0416 리맥로 회원들과 같이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이 싸움 필히 꼭 승리하시고 원하시는 거 쟁취하시고 저희 또한 진상규명 세월호 밝히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크게 결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각 단위 지방 투쟁기에 저희 세월호 진상규명 리본 꼭 좀 달아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주의 국민행동은 1987년 6월 항쟁 28주년 기념일인 지난 6월 12일에 창립됐습니다. 옛날에 윤통련을 비롯해서 87년에 국민운동 본부라든지 이런 오랜 시간 재활동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여러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권을 더 이상 방치하다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족 통일 이런 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번에 민중 총궐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보더라도 이 정권은 1970년대 유신 독재가 시도하던 그 전체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민주화의 민자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절대로 이번 10월 14일 총궐기를 통해서 국정화는 막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역사교육을 하는 시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제가 속한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와 자유언론 실천재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1974년에 긴급조치 아래서 박정희 정권이 온갖 탄압을 가할 때 자유언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아일보사 기자들, 동아방송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975년에 113명이 박정권과 동아일보 사주가 동원한 폭력배들에 밀려 쫓겨난 이래 41년이 가깝도록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언론인들, 저희가 40년 겪은 그러한 고난과 투쟁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5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금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좋은 언론사들, 높은 보수를 받는 언론사에서도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속출할 뿐 아니라 언론 노동조합도 모조리 해체될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노동자, 농민, 빈민 이런 분들만이 고난을 겪는 세상이 아닙니다. 언론인 자신들이 특히 국민의 대다수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는 몰상식한 사람이 관리 감독 기구를 지배하는 어느 방송이나 친일파의 후손이 이사장을 차고 앉아있는 이러한 체제 아래서 여러분의 운명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오는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언론계에서 자유언론 실천과 공정방송 이 운동을 열심히 벌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14일 10만 이상이 서울에 모인다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 기조가 쉽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중들의 힘을 깨닫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무기력함과 분열을 극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민중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총궐기와 지속적인 반박근혜 싸움을 벌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중의 가는 길이 정의다의 의미를 담아서 투쟁 선언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님, 한국함대련의 김한성 의장님 두 분의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함 외치겠습니다. 한다면 한다! 민중세상 열어가자! 한다! 민중세상 열어가자! 민중세상 열어가자! 네! 투쟁선언문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바꾸자 세상을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 오늘 우리는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였다. 일자리 난, 만연한 저임금 비정규직, 전월세 난, 소득정체, 자영업 위기 등 민생의 위기, 노동계약, TPP와 쌀개방, 계속되는 빈민 탄압,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 파괴와 원전 중심의 전력 정책 등 지속되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이 정권의 집요한 방해, 군국주의를 노고라 하고 있는 일본을 편드는 한일 정상회담,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대미 추종 외교와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이 정권의 평화 파괴 정책들,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보여준 이 정권의 친일 독재 미화 시도와 불통 정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에도 싸우려 들지 않는 야당의 무기력에 따른 민중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는 실수 10만을 넘어서는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로 성사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민중의 분노가 정치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총궐기를 통해 분출되는 이유는 불통 청와대와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린 사법부, 언론에도 있다. 이에 우리 민중 대표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부터 23일까지 무려 9박 10일에 달하는 해외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하면서 민생을 어떻게 돌보는지 참으로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들이는 그 정성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이 나라 민중의 분노에 관심을 갖고 면담에 응해줄 것을 희망하며 이번 면담이 거대한 민중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 우리는 총궐기를 닷새 남겨둔 이번 주 현재 이 나라의 민생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오적, 청와대와 정경련, 반민생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에 대한 집중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계약, 비정규직 관련 국민투표 집중 실천의 날을 11월 10일 진행한다. 또한 싸우지 않는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함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참배와 투쟁 결의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드린다. 세월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힘차게 싸워서 함께 살기를 찾아갈 것을 제안드린다.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재벌 세상을 뒤집는 민중의 총궐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호소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국민 행동을 제안한다. 민중 총궐기 국민 행동 제안 1.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중 총궐기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버상에서의 1인 시위, 국민 모금 동참 등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호치겠습니다. 모이자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민중의 총궐기로 재벌 세상 갈아엎자. 2015년 11월 9일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예, 힘찬 결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호 외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상 촬영하는 그런 게 딱 합니다. 대표님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 안녕, 나가면 오지 마라. 박근혜 안녕, 나가면 오지 마라. 나가면 오지 마라. 네. 그렇습니까? 11월 민중총궐기 대표 구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구호를 제가 한번 더 외칠까요? 예, 예. 전국에서 버스를 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공승으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김영 의장님이신데요. 쭉 하시고 마지막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다 같이 환영하는 이런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 의장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수석 위원장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요. 근데 모이자 하면 다 같이 광화문으로 가자. 그러면 청와대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만납시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만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찍고 있으시죠. 모이자. 티켓 다 같이 기자분들도 찍으신다고 하니까. 빨간색. 빨간색으로요? 빨간색으로 하시겠습니다. 예. 모이자. 가자.
서울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성 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자 가자 서울에서 예, 기자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들 연출하시느라고 출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기자회견과 투쟁선부식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로 가는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이자 기성세대의 큰 잘못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항일은 끝나지 않았다. 8.1570 프로젝트 사명